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음 읽어주는 서재입니다. 오늘 사연은 60대 중반의 한 부부가 딸의 눈먼 사랑 때문에 겪고 있는 현실보다 더 잔인한 불안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은 크게 성공하지 못했으나 어머니가 악착같이 살림을 꾸려 평화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재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인생의 고난을 버텨낸 훈장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딸은 일찌감치 해외로 나가 자기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며 1년에 한 번 명절에만 오가는 큰딸 덕분에 부부는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비교적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관심은 서울에서 독립해 사는 둘째 딸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둘째 딸은 직장 생활을 잘 해나가던 중 최근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딸이 오랜만에 진지한 만남을 시작하자 내심 반가웠습니다. 딸은 남자친구를 집에 초대했고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훤칠한 키에 깔끔한 옷차림, 다정다감한 말투로 부부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했다고 했고 젊은 나이에 자신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부는 요즘 젊은 친구가 참 성실하다고 생각했고 둘만 좋다면 이참에 결혼까지 이어지면 좋겠다고 기분 좋은 기대를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 평화가 곧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부부의 신뢰는 딸이 제안한 가족여행을 통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남자친구는 직접 부모님을 초대했고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께 제가 제대로 대접하고 싶습니다 라며 모든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그 여행은 호화로웠습니다. 최고급 리조트를 예약했고 식사 때에는 고급 와인을 곁들였습니다. 그는 짐을 혼자 다 날랐고 딸에게는 물론 부모님께도 세심하고 다정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는 길에 진심으로 남자친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렇게 능력있고 다정한 사람이 우리 딸에게 헌신한다니 우리가 복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생긴 사위감에 대한 강력한 믿음과 긍정적인 기억이 훗날 부모의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덫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의 연애가 1년이 넘어갈 무렵 딸은 아버지에게 돈 문제를 꺼냈습니다. 남자친구가 IT 사업상 잠시 유동성이 막혀 직원들 월급 줄 돈이 부족하다고 걱정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는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자신의 과거 사업 실패를 떠올렸습니다. 사업이란 원래 기복이 있는 법이지. 나도 어려울 때가 있었어. 부모는 책임감 있는 사위가 직원들 월급까지 신경 쓴다는 말에 감동해 수백만 원씩 몇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딸은 남자친구의 회사 홈페이지와 그럴듯한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며 아빠 정말 다음 주에 바로 갚을 거예요 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빌려준 돈은 단 한 번도 제 날짜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빈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엔 핵심 부품 대금을 막아야 한다. 다음 주에 큰 계약이 터지는데 급하게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변명들이 이어졌습니다. 부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겪었던 일이라 너무 쉽게 믿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했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사람 자체는 괜찮은 것 같으니 이번이 마지막 일 거야 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이 작은 돈의 반복적인 손실이 부모의 경계심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동안 딸은 이미 깊은 늪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돈에 지쳐갈 무렵 딸은 부모님께 큰 돈을 요구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대규모 계약 성사를 위해 수천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망설이자 딸은 아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내가 아빠 딸인데 나를 못 믿는 거야? 내가 보증한다니까. 라며 부모님의 사랑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부모는 고통 속에 마지막 돈을 내주었지만 부모의 절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딸은 돈을 빌린 후 한동안 잠적하다가 부모님을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엄마, 아빠. 사실 제가 독립할 때 받았던 전세금 있죠.
그것도 이미 몇 달 전에 남자친구 사업에 다 썼어요. 이번 건에 조금 모자라서요. 부모가 독립 자금으로 준 둘째 딸의 소중한 전 재산인 전세금이 남자친구의 사업을 위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듯했고 어머니는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부모는 수개월 동안 이 모든 돈이 딸의 눈먼 사랑 때문에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었다는 잔인한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딸은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이미 자신의 전세금을 탕진하는 것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키 크고 다정했던 그 남자친구는 이제 교활한 사기꾼으로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는 이제 딸의 손을 잡을 힘조차 잃어버렸습니다. 분노한 아버지는 즉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돈의 행방을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지금은 잠시 연락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곧 대규모 계약이 터집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말만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은 딸의 태도였습니다. 딸은 부모님의 정당한 분노를 남자친구에 대한 부당한 질투나 불신으로 몰아갔습니다. 엄마, 아빠, 왜 그 사람을 못 믿어? 왜 자꾸 나쁜 사람 취급해? 그 사람은 나한테 상처 주지 않아. 자꾸 이러면 나 엄마 아빠 안 봐. 딸은 부모님의 걱정을 자신을 향한 억압으로 해석하며 더욱 남자친구에게 의지하는 병적인 관계에 빠져들었습니다. 부모는 딸이 눈먼 사랑과 가스라이팅의 늪에 깊이 빠져 이성과 판단력을 완전히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홀로 거실에 앉아 꽉 쥔 주먹을 펴지 못하는 고통이 이어졌고, 어머니는 딸이 잠든 후 홀로 눈물을 삼키며 침묵 속에서 끓어오르는 불안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 부부는 지금 딸의 인생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가장 고독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세금은 물론 부부의 노후 자금까지 잃을 수 있는 위기입니다. 부모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하여 딸의 남자친구를 단죄하고 딸에게 충격을 주어 이 늪에서 깨어나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딸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며 모든 것을 잃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요? 부부는 딸을 향한 천륜의 사랑과 가정의 파산을 막아야 하는 현실 사이에서 매일 밤 고독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눈먼 사랑에 빠져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을 위해 어떤 극단적인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딸을 이 위험에서 구출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단호한 방법을 댓글로 조언해 주십시오. 오늘의 마음 읽어주는 서재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